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을 증명하고 무자본 창업에 기름을 붓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저는 작가로서, 사업가로서, 혹은 가수로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아빠로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계기가 있어서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하루를 1년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하루를 1년처럼 살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3부작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 키워드는 단절하기, 실패하기, 투자하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먼저 단절하기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절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절하기는 말 그대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열심히 더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더 열과 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림을 지금부터 새롭게 그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뭔가 여러 가지 잡다한 색깔들이 섞여 있는 그 캔버스에다가 내 색깔을 더 얹어봤자 우리가 보게 되는 색깔은 이제 똥색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예쁜 색을 거기다가 덧칠해봤자 똥색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캔버스를 깨끗하게 하얗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끊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미 뭔가 잘 끊어내고 있는 분들한테 과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걸 왜 덜어내야 되는가, 끊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절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과거에 대한 단절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진 않으시겠죠. 지금 뭔가 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 과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변하려고 하고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변하고는 싶은데 과거의 것들도 난 그대로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경우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려하게 이미 색깔이 입혀진 데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들을 다시 입혀봤자 계속 에너지 낭비만 더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실망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주변을 탓하게 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단절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인연들을 완전히 단칼에 끊어내겠다, 혹은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스펙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건데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과거의 나의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응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단칼에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그분들을 설득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 싫은 소리 얘기하고 말리고 뭔가 우려의 말을 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섭섭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왜 변하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변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2가지로 나뉠 텐데요. 뭔가 계속 비꼬고 뭔가 잘 안 되길 바라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우려는 되지만은 너가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면 내가 기꺼이 동참을 하겠다, 응원해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만 계속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지속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좀 거리두기를 했던 편인데요. 이런 식의 단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니까 불편해할까봐 내가 굳이 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불편할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불편한 얘기를 굳이 꺼내고 설득을 해보고 토론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식의 피드백이 오가는지, 발전적인 피드백이 오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본 다음에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절시켜 나가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거에 그냥 즐거운 이야기 할 때만 좋았던 친구,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때만 좋았던 친구들이 앞으로 내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인연을 계속 발전적으로 맺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다 쳐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떨어져 나가고, 혹은 그 중에 나를 정말 진정성 있게 응원을 해줬는데 내가 못 알아채고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만약에 정말 내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런 식의 단절을 만약에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변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 더 간절하게 더 다가가고 빨리 변해서 그들에게 변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너가 과거에 했던 그런 조언들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근데 내가 그때 이런 미스로 인해서 너랑 이렇게 멀어졌던 것이 있었다,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게 또 아름다운 스토리로 또 반전이 될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불편한 인간관계를 과거에 내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변하기 좋은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가는 그런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뉴스로부터의 단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좀 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텔레비전 없이 살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 뉴스들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단절시킨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집에 모니터만 있고 원하는 영상만 선택을 해서 큰 모니터로 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TV 채널을 그냥 결제를 해가지고 보는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돌려가면서 노출되는 그런 광고들, 혹은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것에 멈춰가지고 바로 반응하는 것들은 전혀 제 인생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뉴스들에 노출되는 거, 뭔가 무의식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들에 노출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들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멍 때리는 상태에서 계속 많은 정보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보들에 몸을 담갔다, 혹은 뇌를 담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들에는 광고들도 있고요, 뭔가 의도를 가진 뉴스들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좀 이렇게 몇 번 보는 게 뭐가 큰 문제냐 이렇게 싶지만은, 시간이 가고 계속 그런 정보들의 노출이 무의식적으로 쌓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방해를 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왔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책을 쓴다던가, 내가 사업적인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머릿속에 연예인의 그런 가십거리 이야기가 떠오른다던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 떠올라서 내가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급하게 뭔가 멈추게 된다라던가 하는 식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그런 식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혹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도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계속 텔레비전을 항상 켜놓고 그걸 채널을 돌려가면서 계속 시선을 빼앗겼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쌓인 정보들과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무의식에는 그렇게 뭔가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씻어내고 원래의 모습, 원래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창업하신 분들한테 과거에 계속 무의식적으로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단절하느냐?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제 텔레비전을 멀리하는 겁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또 멀리하는 거죠. 일부러 운동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두고 간다던가, 일부러 사우나에 가면서 목욕탕에 가져가지 않는 거죠. 큰 화면으로 뭔가 보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은 TV 나오는 그런 채널은 다 끊어버리는 것을 또 추천도 드립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냥 결제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유튜브에서도 풍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내가 선택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목욕탕에 갈 때 잠깐 안 본다고 해서 그거 뭐 운동할 때 잠깐 안 본다고 해서 뭐가 많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거기 가서까지 그렇게 매여가지고 1시간 혹은 30분이라도 그렇게 투여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무섭게 쌓인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까지도 내가 어떤 정보들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노출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처럼 뭔가 과거를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런 뉴스로부터 벗어나는 것 중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뭐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귀를 닫고 눈을 감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자극적인 그런 뉴스거리들이 워낙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선별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자라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치나 이쪽으로 뉴스를 조금 많이 듣는 편인데 그런 걸 들을 때도 감정적으로 몰입을 최대한 덜 하려고 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입을 했다가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트레이닝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뉴스들에 내가 선택적으로 노출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용으로 정보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출발은 단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내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절하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채널들을 그렇게 주변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TV 채널을 끊기도 하고 핸드폰을 멀리 두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내가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절에 대한 이야기는 또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성에 대한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제도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어른스럽게 사회 문화에 적응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과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받으면서 어떤 평균적인 게 생기고 거기 아래 위로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레임을 달리 보고 좀 단절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 속에 어떤 철없는 모습이나 뭔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꾹꾹 눌러담는 것에 대한 단절, 그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 철없는 이야기들, 뭔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세상에다가 남들이 듣기 싫은데도 피해보는데도 막 그렇게 내뿜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맞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마구잡이로 주입을 시키고 하다가 이제 사기꾼이 되고 이상한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멘탈이 심하게 붕괴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당부에 당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알아왔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깰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서 사회성에 대한 단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면에 숨어있는 내 세계에 대한 발견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러낼 때 세련되게 드러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내가 발표나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누가 스크립트를 짜주고 앞에 프롬프터를 놓고 그걸 그대로 읽으면서 그냥 발표를 한다. 난 발표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만 나는 정작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성장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데 발표를 잘하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척 하느라고 에너지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어른들이 혹은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막 준비 안 된 상태로 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두서없이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출발하자, 그렇게 단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해도 분명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처음에 내가 뭔가 이런 과거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발표에 대해서 좀 발전을 못 해왔다, 내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 뭘 보지 않으면은 떨고 잘 못하는데 앞으로는 좀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붙여가지고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많이 부족할 테니까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양해를 부탁을 하면서 내가 좀 숨어있는 혹은 내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련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양해 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나는 이제부터 내 얘기를 할 거니까 너네는 불편하든 말든 막 들어. 못 알아듣는 거는 다 너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에게 뭔가 화풀이 하듯이 이제 단절시키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성에 대한 단절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왕 내 거를 드러내기로 했고 과거의 프레임을 깨기로 했으면 그 상황 안에서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소리 지를래 라고 해서 반발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세련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 혹은 내 철없는 이야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만 봤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봐준다라는 거죠. 이게 창업과 연계해서도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나 이런 데서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책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써놨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내가 그냥 지금 판단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그냥 별다른 검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들한테 그냥 뿌려내자, 그래서 돈을 받자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비록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초보들보다는 약간 뭔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뭔가 쌓아온 성과나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일단은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요걸 가졌는 일부분만 알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전문가고 막 이 단계를 넘어온 사람인데 마치 저기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요거를 만들어 놓고 저기 멀리 있는 전문가처럼 꾸며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기꾼으로 오해받기 시작하고요. 제가 세련되게 사회성을 깨야 된다라던가 과거의 제도권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도전조차 안 했던 것들을 나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만 쌓아왔습니다. 요거라도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련되게 가꿔서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마이크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 나가고 또 보완을 시켜 나가면서 그 다음 단계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계속 살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계속 전문가 아닌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나 무자본 창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창업에 대해서 허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 과거의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있던 부분들에 의해서 창업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부분, 사회성에 대해서 단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책으로 혹은 강의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세련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뭔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달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 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버스킹을 한다던가 뭐 걸그룹 춤을 춘다던가 뭔가 노래를 트로트를 부른다던가 뭐 가수 앨범을 낸다던가 하면서 과거에 뭔가 창업자들이 했던 그런 방식의 틀을 많이 깨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누군가는 그것을 안 좋게도 보지만은 제가 완전 예의 없이 아무데나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나서가지고 그런 식의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위기 상황도 다 보고 센스 있게 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더 조화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발판으로 또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목소리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너네가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심에 의해서 주변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내 목소리만 내는 그런 반작용으로 들리지 않도록 제가 좀 이렇게 구구절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가 세련되게 하는 과정 중에서 뭐 불편해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나는 그 부분을 인지하고 더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1년처럼 살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될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단절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컨텐츠에서는 실패하기와 투자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룰 텐데요. 오늘 단절하기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들이었죠.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변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뉴스에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절을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프레임, 그리고 제도권 안에서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단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단어 몇 가지로 나열해 가지고 글 몇 페이지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게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덧붙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면은 얻어지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셔서 다른 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 실패하기와 투자하기 후속작으로 여러분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면서 무자본 창업에 기름 붓기 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